네, 안녕하십니까. 김애녹 청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과 메가더의 공통점에 대해서 스피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가더 장군은 188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5년 차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보다 5살 형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님과 5년 차이가 밖에 나지 않는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0년에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의 병영에서 메가더 장군이 태어났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어린 시절부터 군인을 꿈을 꿨습니다. 할아버지는 남북전쟁의 영웅이셨고 아버지도 미국 스페인, 미국 필리핀 전쟁의 영웅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 대한 글을 보면 어린 시절에 글을 읽거나 쓰지도 않았는데 쓰기도 전에 말을 타고 총을 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6살 때 천자문을 딴 것인데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보면 문과와 무과 이렇게 나누지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지식을 쌓는 재능을 주셨고 메가더 장군은 그런 전쟁에 능통한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총을 쏘는 법을 배운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든 육군 사관학교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합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본인의 뜻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1898년에 메가더 장군은 미 육군 사관학교 입학시험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불합격하고 너무 좌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어머니인 메리 메가더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메리 메가더께서 피나는 헌신을 하면서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을 동원을 해서 이 메가더 장군에게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을 하고 또 입학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메가더 장군이 그 이후에는 육군사관학교의 수석으로까지 졸업을 하는 열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곧바로 유럽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준비된 자였던 이 메가더 장군은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유럽 전선에 투입되었는데 기죽지 않고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전장에서 활약하면서 수많은 훈장을 휩쓸었고 그가 바로 장군으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1918년에 임시준장, 38살의 나이에 임시준장의 나이가 되었고 미국 유학 중이던 육사소위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만남이 첫 번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가 흐르고 1937년 장교의 딸 패션 디자이너 진 메가더와 결혼을 했습니다. 57살이었습니다. 그 후 1년 뒤에 아더 메가더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1938년 1월 1일 대장을 달았습니다. 그때 별 4개라는 그런 대장의 이런 계급을 받고 은퇴를 하였습니다. 1941년 별 3개로 복귀하였고 1941년 다시 대장을 달았고 44년 원수가 되었는데 1946년에 이 원수라는 것은 이 원수가 아니라 별 5개의 계급을 말합니다. 원수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랑 늘 이렇게 항상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까지 되었습니다. 엄청난 우정이었는데 1950년에 우리나라 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친구였던 미국에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바로 편지를 하고 그날 다음날 바로 메가더 장군이 준비를 해서 3일이 지나자 바로 전장으로 유엔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나이 70살에 바로 전장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두 사람을 계획을 하시고 6.25 전쟁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 터지자마자 4일 후에 이승만 대통령 연락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의 유엔 연합군이 29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일이죠.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 서로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내가 화살을 쏠 테니까 정말 긴급하면은 이 화살을 쏠 때 아이를 통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 너가 도망가라 한 것처럼 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그 놀라운 그 우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1950년 9월 15일이었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은 원래 이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장관들에게 이런 작전이 있습니다. 이 내놓기도 어려운 정말 황당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실패 확률이 5000분의 1의 확률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5000분의 1의 확률이면 그것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로 백악관에서 이 메가더 장군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군인들의 무참한 그냥 군인들이 그냥 무참한 사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 주변의 참모들이 메가더 장군을 비난을 하면서 그것은 영웅 심리가 아닙니까? 당신은 영웅이 아닙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메가더 장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00분의 1의 확률인 인천 상륙 작전을 시행한 것은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메가더 장군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보면 전술을 보면은 상대를 유도해서 끄집어내놓고 그 다음에 허리를 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반대하던 그 인천 상륙 작전을 9월 28일 성공하게 되면서 9월 28일엔 결과물로 서울을 수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북진을 하면서 전쟁을 완전 성공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공통점에 대해서 스피치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두 분 다 인천 상륙 작전 당시에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많았습니다. 70대, 80대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두 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뿐만 아니라 이 독실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그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의로운 분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1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미디어에서 메가더 장군의 한 가지 실수를 뽑기 위해서 핵사용을 고려했다는 것을 꼽습니다. 전쟁광이다. 전쟁을 왜 그렇게 좋아하냐, 사이코패스냐, 핵사용을 왜 고려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 핵사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핵사용을 했어야 하나요? 안 했어야 하나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공산주의 사상은 핵사용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 행위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들은 왜곡해서 미디어에다 온갖 역사 정보도 교과서뿐만 아니라 전부 다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안 좋게 프레임을 이미 씌워놨기 때문이다. 프레임이란 것은 어떤 사람의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꿔놓은 그 메가더 장군 이미지를 그 사이를 비집고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은 정말 이 애국의 청년들을 조직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바른 교육 지식들을 역사 지식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저희는 이것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정말 핵사용 여부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또 후에는 이 휴전협정을 빠르게 하지 않았던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 때문에 이 포로들을 석방을 시키겠다 하면서까지 미국에 대한 그 한미동맹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안에 아직까지 간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무장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피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